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의 몸과 마음을 결정합니다. 먹는 것을 바꾸면 몸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과연 지금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7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완전 건강 상담서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영양제를 챙기고 고단백 식단까지 따라보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도 자주 지칩니다. 왜일까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기준을 너무 오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진짜 해답은 특별한 비법도 값비싼 슈퍼푸드도 아닌 바로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식사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건강 상식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진다.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모든 믿음이 정말 과학적일까요? 아니면 반복된 노출과 마케팅이 만든 착각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도 채소 과일식이 좋을까요? 50대가 넘으면 주위에서 약을 안 먹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워집니다. 이는 오랜 기간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지속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백살이라는 표현처럼 50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게 되죠. 어찌 보면 반세기 동안 큰 병 없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러한 만족보다는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렇게 갱년기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다양한 건강식품과 치료법이 쏟아지면서 우리는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말 필요한지도 모른 채 유행을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이것저것 섭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결코 소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몸에 원래 존재하지 않던 화학적 성분이나 가공된 물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정화 기능을 활성화하며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삶의 마지막까지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0대는 단순히 한 살 더 먹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할 시점이죠. 이 시기에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식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끼라도 더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0대) 부모님께 채소과일식을 권하고 싶은데 연령에 따라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30대나 70대나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노화를 질병처럼 여기며 이를 멈추거나 되돌리려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대부분은 허울뿐인 판매 전략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이러한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유연하게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죽음, 삶의 질이 중요한 노화. 자연사란 반드시 120세까지 장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몇 살에 생을 마감하든 사고에 의한 부상 치료를 제외하고 인위적인 약물이나 수술 없이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이나 신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검진과 진단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강검진이 국가적으로 장려되며 병원 치료가 당연시되지만 과연 모든 의료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수준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후진국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고 중진국에서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호스피에서 연명치료 없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과거 중진국형 의료 시스템을 따르다가 최근에는 유럽 선진국처럼 호스피스나 요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50%를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임종 문화는 아직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식사의 힘. 우리는 30대에도 40대에도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으면 7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고기를 더 많이 먹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운동해야 한다는 마케팅 논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 검진을 조기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 검진이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검진에만 의존하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서둘러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신념이 아니라 세계적인 암외과 의사들의 양심 선언을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득권의 이익과 충돌할수록 더 늦게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채소, 과일식, 삶의 질을 바꾸는 작은 선택. 실제로 저는 채소 과일식으로 가족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감사 인사를 자주 받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40대 부부, 그리고 80대 부모님까지 모든 세대가 변화의 혜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조차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속에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채소 과일식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정보가 의도적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에서 온 음식이 가진 효능을 약화시키고 건강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건강 가이드라인에서도 분명히 강조하듯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의 채소와 과일 섭취입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보충제나 효소 가루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일 일정한 양의 신선한 채소 과일 주스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부모님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채소 과일식을 권해드릴 때는 억지로 권하기보다 작은 변화부터 함께 시작해보자고 가볍게 제안해 보세요. 연령에 상관없이 자연의 힘은 누구에게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완전 건강 한눈에 보기. 채소 과일식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70대에는 무리 없이 작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보다 식습관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식은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한국인 1위 질병인 암, 채소 과일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암을 질병이 아닌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암을 곧 죽음과 연결된 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암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암은 수천 년 전에도 존재했고 100살이 넘은 사람의 몸에서도 발견됩니다.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해질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암 역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된 이유는 암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흡연, 음주, 식습관, 환경,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검사와 과도한 치료가 오히려 몸을 약화시키고 암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통계를 보면 암 환자들은 임종 직전 한 달 동안 사용한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종 직전 한 달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그 이전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의 2.5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연명치료에 불과한 검사와 신약, 치료에 의존하다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연명치료보다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를 환자를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보호자들 역시 그래도 링거라도 맞춰야 하지 않느냐며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치료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역과 치유력을 키우는 식사법. 그렇다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높이고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치료나 불필요한 검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면역력을 믿고 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암 치료 과정에서는 멸균된 음식만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낸 이후에는 조금씩 채소 과일을 추가해 나가도 좋습니다. 특별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음식을 따로 찾아 먹기보다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 중에서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먹기 힘든데 억지로 참고 먹기보다는 맛있게 즐기며 먹는 것이 몸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채소, 과일식을 할 때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암 예방을 위해 추천하는 식재료가 있다면 상황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같은 버섯차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몸이 차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따뜻한 차를 활용하면 한층 편안하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을 두려운 병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암이 두렵다면 더욱더 면역력을 키우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혈당 조절,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혈당은 유전적인 요인이 없는 이상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식습관 개선 대신 약물이나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응급치료나 선천적인 질환에 의한 장기 이식처럼 꼭 필요한 의학적 개입과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개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필수적인 수술과 약물조차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수술과 약물 남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겪지 않아도 될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의료기기나 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 모두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24시간 혈당 체크와 같은 과잉 관리입니다. 24시간 혈당 체크의 역설. 혈당이 오를까봐 특정 음식만 골라 먹고 식사 후엔 반드시 30분씩 걸어야 하며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수치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혈당은 올라야 할 때 오르고 내려야 할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혈당 문제는 몸이 감당하지 못할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생깁니다. 특히 육류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로 인해 췌장을 비롯한 주요 장기에 부담이 쌓이게 되지요. 반면 채소와 과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췌장이나 담낭, 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들이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채소 과일 중심의 자연식이 혈당 조절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아도 현대 사회에서 100% 자연식만 고집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이스크림, 과자, 빵, 돈가스, 라면 같은 음식도 즐기게 되지요. 그런 즐거움까지 억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은 끼니마다 수치를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장기가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균형을 지키며 음식을 즐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매번 식사 순서를 고민하고 혈당 수치를 일일이 기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24시간 스마트폰이나 손목 시계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는 데만 의존하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혈당 관리입니다. 수치보다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연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다스리는 자연의 원리.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을 CCA 주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 3가지를 함께 갈거나 착즙하여 500ml 정도를 공복에 드시길 바랍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오르거나 내려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딱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다른 식생활 습관이 전혀 변하지 않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더라도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내려갔다는 후기를 많이 받고 있으며 감사 인사와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채소 과일 주스는 절대 혈당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과 복잡한 용어로 포장된 건강보조제와 기능식품에 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채소과일식을 실천할 것인지 말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늙고 때로는 병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작은 통증이나 불편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진정한 건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에 조급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한 듯 살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이며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뇨 환자여도 과일을 더 먹어도 될까요? 사과는 반 개까지만, 배는 한쪽만, 복숭아나 홍시는 금지. 어떤 병원에서는 이렇게 과일의 당지수를 기준으로 당뇨 환자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까지 세세하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식후 믹스커피는 못 끊으면서 과일은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관리 방식일까요? 이렇게 하면 정말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혈당 수치 자체보다 인위적인 단맛을 내는 가공식품과 췌장을 혹사시키는 동물성 식품 섭취가 더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혈압이 몸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는 것처럼 혈당 역시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과일 속 과당이 정말 위험한 성분이라면 인류는 지난 700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없었겠지요. 자연식물식으로 당뇨를 극복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말하듯 자연식물식을 통해 당뇨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오랜 시간 당뇨약과 인슐린에 의존하던 분들이 단지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과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수치를 넘어 내 몸이 이끄는 회복. 약물로 당뇨를 관리하는 경우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약물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수치가 기준치에 들어있다며 안심하던 환자들이 어느 순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면서 손발 절단, 시력 상실, 공파투석을 거쳐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좋아하던 과일 하나조차 마음 놓고 먹지 못한 채 결국 약물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요? 현재의 제약기술과 의학기술의 한계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만약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제약회사나 병원이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에 속하지 않다 보니 쉽게 확산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제한된 정보만 접하다 보면 기존의 방식을 의심하고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삶 전반에 투영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모든 가공식품을 줄여 보세요. 당장 약을 끊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주치의와 정기적인 검사를 병행하면서 식생활 개선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단 기존의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면서 과일만 마음껏 먹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내 욕심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먹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고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평생 자연식물식만 고집하지 않아도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일 한 조각도 조심스러워하며 수치에 얽매이는 삶이 정말 건강한 삶일까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먹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완전 건강 한눈에 보기. 당뇨 환자도 자연 그대로의 과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있습니다. 수치에만 집중한 약물 관리보다 식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과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연식물식은 혈당을 조절하고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데요. 채소와 과일이 도움이 될까요? 언제부턴가 건강검진 결과에 혈관 나이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나이보다 혈관이 젊다거나 반대로 늙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일이 많아졌죠. 다소 상업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맹신하거나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게 나왔다며 안심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며 육식을 계속하던 사람이 건강 이상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혈관 나이가 실제보다 많다는 결과에 불안해하며 병원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챙기지만 건강 수치는 나아지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는 약의 개수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병은 피했을지 몰라도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혈관의 젊고 늙음을 숫자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될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듯 진단과 관리 역시 개인에게 맞아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치 너머의 진짜 혈관 건강. 우리 몸속에는 약 2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퍼져 있으며 이는 교체하거나 수혈을 반복한다고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활성산소, 염증, 혈전 등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막히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관에서는 이를 보호하는 산화질소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화질소는 채소와 과일을 통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항산화 물질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름입니다. 우리 몸은 모세혈관까지 원활한 혈류가 흐르도록 혈압을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도 몸이 순환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혈압약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현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 복용이 오히려 뇌졸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당뇨약과 마찬가지로 혈압약 역시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닙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식생활, 채소, 과일식. 노화를 늦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압약으로 인위적으로 혈압을 낮추면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합하면 암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암은 경우에 따라 조기 진단 없이도 증상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길고 진단 후에도 치료 경과에 따라 수년간 생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 특히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평소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채소 과일식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식생활 원칙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채소 과일식으로도 유지가 가능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비건 빌더라고 검색해 보시면 채식만으로도 근육을 멋지게 키운 보디빌더들이 한가득 나올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채식을 하며 근육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필요한 근육을 유지하는데 보디빌더처럼 우람한 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채소와 과일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근육과 단백질에 대한 오해. 흔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진다거나 근육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이런 생각은 축산업과 유제품 회사들의 오랜 마케팅을 통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만 해도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는 대개 뭔가를 팔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가 많죠.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한 법입니다. 오랫동안 고기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을 필수로 여겨왔지만 최근에는 식물성 식단만으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다큐멘터리 더 게임 체인저스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선발대회 우승자, 그리고 영화 터미네이터로 친숙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등장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근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식물성을 섭취했을 때 훨씬 양질일 수 있으며 채식이 근력 생성과 회복에 있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한 운동선수들도 충분한 근력을 유지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연구를 통해 기존의 통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다큐멘터리이니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몸을 위한 식사의 기준. 사실 고기는 맛있으니까 먹는다는 표현이 가장 솔직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건강상식 중 상당수가 사실은 상업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SNS의 순 기능이라고 봅니다. 부디 먹는 것만큼은 유행이나 자극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채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육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걱정이나 고정관념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더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식사와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언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소중한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순 없겠지요. 5,000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과학과 의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온 지금 더욱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야말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노년을 맞고 싶다는 바람은 같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건 비단 인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석유화학 물질이 생활 전반에 깊이 들어오면서 지구 생태계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야 할 기후가 단 몇백 년 만에 급격히 변해버린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실천 중 하나는 육식의 소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음에도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채소 과일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중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육식을 권유받기도 하다 보니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몸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한 식단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암의 원인을 복잡한 의학 용어나 유전적 요인, 심지어 조상의 묘자리나 전생 같은 외부 요인에서 찾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매일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입니다. 그걸 돌아보고 바꾸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많은 검사와 약물로도 나아지지 않던 만성질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자연식물식을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라도 늦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던 환자들조차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순리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채소 과일식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까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